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근무하는 서은혜입니다. 공정하고 반듯한 세상을 위한 청탁금지법 함께 알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근무를 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그 교육훈련 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에서도 사내 강사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와 관련된 실업급여라든지 고용안정사업 등을 강의를 진행했고요. 최근에는 CS 교육, 4대 폭력 예방 교육, 그리고 청렴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렴연수원은 제가 청주지청에 근무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있어서 좀 교육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올해 청렴 강의 경진대회에 좀 우연치 않게 출연을 하게 되는데 영광스럽게도 최우수상에 입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내용은요. 청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좀 살펴보고요. 청탁금지법에 대한 중간평가, 그리고 청탁금지법 중에서도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OX 퀴즈를 통해서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청탁금지법 중에서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시고요. 올 1월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말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학창 시절부터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바른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중학교 때는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국민윤리라는 이름으로 아주 오랫동안 청렴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해 왔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현실은 좀 어떨까요? 제가 재밌는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블로거가 자신의 사이트에 이런 사진과 글을 올립니다. 방금 편의점 앞에서 5만 원 주었다. 아, 행복해 라고요. 이 글 아래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댓글 다실 것 같으신가요? 가장 많았던 게요. 헐, 개부럽. 부럽다는 얘기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꽁돈은 빨리 써야 된다 라는 얘기,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만 불쌍하다라는 얘기, 그리고 혹시 여기 날짜가 보이실지 모르시겠어요? 12월 25일이었거든요.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이구나 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바른 생활에서는 길을 가다가 어떤 물건이나 돈을 주우면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라고 배웠죠.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런 내용의 댓글을 단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관련한 설문조사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길에서 돈을 주우면 주인을 찾아줄 것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중학생 2천여 명 중에 찾아주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무려 41.8%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입학이나 취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다라면 받아들이겠다가 약 54%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비도덕적이고 불공정하다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의 사소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은 우리 사회는 결국 거대한 비윤리, 거대한 불공정에 쌓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선택한 것은 바로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됐고요. 이제 2년이 좀 지났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설문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다행히도 긍정적인 답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 그리고 공직자 등들도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요. 특히 공무원의 경우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무 관련자의 접대나 선물이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다라는 항목에는 대부분의 공직자 등이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런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서 부정청탁이 급감하고 직무의 공정성이 향상되고 우리 사회의 반부패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었죠.
이들을 통해서 기업의 경영 환경도 개선되고요. 사회 문화적으로 반부패 효과에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강력한 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라서 한국 정부의 이런 반부패 노력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요, 나름 내부 규정을 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선물과 뇌물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받고도 잠을 잘 자면 선물, 잠을 잘 수 없다라면 뇌물이고요. 언론에 보도되어도 문제가 없으면 선물, 탈이 나면 뇌물. 다른 직위에 있어도 받을 수 있다면 선물, 그렇지 않다라면 뇌물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어떤 마음에서 이런 내부 규정을 만들었는지 그 마음은 10분 이해가 되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만 사실 그 기준 자체가 너무 모호하고 애매해서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탁금지법을 통해서 정확한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탁금지법은요, 크게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 등의 수수금지 두 가지 내용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등은요, 직무와 관계없이 그리고 대가성과 관계없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은 1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에 수수할 경우에는 수수 금품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 처분에 처하게 되고요. 일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회계년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과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조항들은요, 금품 제공자 역시도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고요. 청탁금지법은 배우자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바로 즉시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금품 등의 종류는요,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일체의 재산적 이익, 그리고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향응, 그리고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밖에 모든 유형, 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보시면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그리고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그리고 채무의 이행이라든지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그리고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저희가 허용하고 있는 금품이고요. 이번에는 이 중에서도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사실 우리 공직자 등이 가장 빈번하게 주고받는 금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내용은 아마 너무 많이 공부를 하셔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들 기억하시죠? 3, 5, 10 이렇게 기억하고 계실 건데 이 내용이 올 1월 17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어서 변경된 내용으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음식물의 경우는요, 3만 원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선물의 경우는요, 보시면 금전, 상품권, 유가증권은 제외된다라는 점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고요. 5만 원에서 5만 원 동일해 보이지만요. 밑에 단서 조항이 하나 있는데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이 포함한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농수산품이나 가공품이 포함된 경우에만 10만 원이고요. 그 외의 선물은 5만 원이라는 규정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경조사비인데요.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 5만 원은 현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에도 화환이나 조화가 포함될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정된 내용으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수수 금지 금품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바로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금품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거부 의사도 동시에 밝히셔야 됩니다. 만약 제공받은 금품이 부패나 멸실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를 하시면 되고요.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동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되고요. 필요시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청탁금지법 중에서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OX 퀴즈를 통해서 좀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교 의뢰 목적으로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7만 원의 셔츠와 3만 원짜리 쌀은 합산해서 10만 원 이내니까 괜찮다. 어떨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자, 아까 10만 원 농수산물이나 상품권, 가공품의 경우는 합산해서 10만 원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의 선물은 5만 원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X가 맞고요. 자, 사교 의뢰 목적으로 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에게 5만 원 범위 내에서 농수산물 상품권을 주는 것은 괜찮다. 어떨까요? 네, 이것도 X입니다. 이상하다. 5만 원 범위 내고 농수산 상품권인데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게 바로 제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뭐냐면요. 아까 제가 선물에서 상품권은 제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상품권은요. 우리 현금하고 굉장히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유통 경로가 체크가 되지 않는 이런 부패에 굉장히 취약한 특성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하였습니다. 다음, 인허가를 신청한 담당 공무원에게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가공품을 5만 원 이내에서 선물하는 것은 괜찮다. 네, 이것도 X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해당 범위 내에 있는 선물이긴 하지만 인허가를 신청한 담당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 등에게는 일체 금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그저 알고 지내는 공무원의 부친상에 조의금은 7만 원을, 화환을 3만 원을 주는 것은 괜찮다. 어떨까요? 이것은 괜찮습니다. 네, 사실 직무와 관련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의 경우는 100만 원까지의 조의금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조의금은 현금은 5만 원까지만 가능하고요. 화환을 포함해서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이 소속 직원의 결혼식에 축의금 10만 원, 화환 10만 원을 주는 것은 괜찮다. 어떨까요? 네, 이건 괜찮습니다. 상급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자칫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OX 퀴즈를 통해서 요약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혹시 사시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부끄럽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무언가를 굉장히 잘못한 경우에 종종 얼굴이 빨개지곤 하는데요. 이런 것에서 착안을 해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제약회사인 존슨앤존슨에서는 레드페이스 테스트라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개발한 약이라든지 제품 등에 대해서 우리 가족 앞에서도 소개를 할 때 얼굴이 빨개지지 않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존슨앤존슨의 윤리 경영처럼요. 우리나라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죠. 이런 청탁금지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빨간 얼굴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요. 청렴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청탁금지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